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기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선판이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했던 경매 토크쇼의 2번째 시간으로 청주지사와 원주지사장을 모시고 또 한 번의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년이 됐는데요. 신년 주제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경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론적인 어떤 궁금증,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뽑았냐면요. 경매가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진짜로 좋긴 한 건지,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왜 소수만 경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신년 인사도 좀 곁들여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원주지사장 신태호입니다. 자, 올해는 이루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고요. 경매에 관심 갖고 계신데, 경매로 인해서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지사장 김일호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작게 크게 목표하신 일들 다들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게 반갑습니다. 다가요? 조금 더 길게 한번 해주세요. 일단 경매에서 준비 멘트가 빠지니까 뭐 할 말이 안 나? 왜 청주 대전 쪽으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홍보 한번 해보시죠.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는데. 지금 이제 경매 토크쇼 대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 토크쇼 진행할 때 저희 네. 청주지사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올 한해는 정말 경매를 많이 접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 있는 그런 한 해가 다들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하는 경매가 좋다고는 생각들 한다라는 게, 우리들은 좋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팟빵의 어떤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거에도 보면은, 솔직히 경매로 돈 버는 거는 구라 아니냐. 이렇게 어떤 글을 써놓은 것도 보셨죠? 예, 보신 적 맞습니다. 있죠? 예. 예. 실제로 보면은 경매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이게 돈을 버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심을 갖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경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거는 돈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런 사람 있어요? 주변에 많죠. 어떤 것들이 일단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계속 뭔가 창업을 하면 계속 문을 닫고 조기에 망해서 나가는 거죠. 1년 이상 버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와서 누군가 낙찰을 받는 순간 부동산에서는 왜 계속 망하는 집을 받느냐. 그런 누군가 망하니까 그 다음 사람도 망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서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아예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죠. 네.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음. 경매까지 더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부각이 되는 거죠. 통상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 경매 시장에 보면은 부동산 업자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더 많은 숫자는 경매라고 얘기만 꺼내면 되게 안 좋게 시각을 보고 그렇죠. 그 시세 조사할 때도 우리가 산다 판다 경매다 세 가지 방향으로 물으라고 하는데 예. 경매다라고 하면 10중 8구 전화를 금방 네. 끊어버리죠. 네. 예. 안 좋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다 판다라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경매라고 물었는데 끊기를 일수니까 네. 시세 조사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은데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별로 특별하게 근거가 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내가 처음에 그 30대 초반에는 그냥 경매한다 그러면 경매가 직업이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도 만나는 여자들이 이상하게 봐. 예. 진짜로.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억에 옛날에 그 서울시청 공무원하고 그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당진에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한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덕을 본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경매한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보더라고. 왜 그러지? 이유가 빚이 많다 이거지. 융자 낀 융자. 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아가씨 말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떡줄놈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시듯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오빠 결혼해도 빚은 안 갚아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로.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돈 가지고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는 성격인데 네. 그때 듣고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너희 부모님보다 돈 더 많어. 그때 내가 빚 갚아달라 그랬냐?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 진짜. 네. 그러니까 경매로 돈을 벌어도 또 그런단 말이야. 이게 빚이 많다. 경매에 대해서 경매하면은 빚이 많다라는 측면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니까. 그거는 인천지사장 김서진이도 그랬고, 그렇죠. 그죠? 예. 어떤 융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또 부정적으로 또 보는 거죠. 그렇죠. 돈 벌어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경매 나온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을 때 이제 뭐 경매로 그 망한 사람이 이제 경매로 물건 나왔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2005년에 할 때 그래서 항상 사람 안 죽은 데가 어딨어요 라고 얘기를 그때 만들어낸 논리요. 그 책에다도 쓰고 사람들 웃기지. 지금 아파트들 다 묘지에다 지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땅값 오르네 마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어떤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무지. 그죠? 미신도 많이 믿고 응. 네. 그리고 무지에도 보면 나오고.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중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실제로 본인이 경매를 접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세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경매다라고만 접근했다가 거기서 전화를 뭐 끊어버린다던가 일방적으로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지 않아서 시세를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경매는 투자하면 망한다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애가 너무나 넘쳐가지고 예.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자기 탓을 하기는커녕 남 탓을 탓을 하고 하고, 나는 예. 잘났다 이렇게 보는 예. 거야. 그래서 자기가 경매를 정복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경매가 나쁜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운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그제? 그런 것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되게 좀 경계를 하세요.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어. 네, 부동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경매라는 게 또 플러스가 되니까 더더욱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맞아. 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부감도 본질적으로 좀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본인이 부동산을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드는데요. 부동산으로 그런 생각. 이익을 예. 못 봤으니까 이익을 그러니까 못 봐서? 나는 안 벌 거니까 네. 부동산으로 돈을 안 벌 거니까 많은 사람에 대한 좀 시기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투기. 시기. 예. 투기라는 생각을 많이 또 하죠. 부동산은 투기다. 그치. 한참 때 그 80년대나 90년대 초에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죠. 투기꾼이나 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경매를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예. 의외로. 그래요? 예. 뭐 상담 받아보고 해도 음. 보면 상담을 하러 온 목적이 저를 설득시키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들을 미리 적어가지고 왔어요. 벌써 보면 어. 그 질문을 딱딱 던질 때 보면 참 이 사람은 나를 설득시키고자 왔구나 하는 그런 경매 그만두게 하려고? 고마우시면 시간 내서 저 도와주려고. 설득도 하러 오고. 그러면 투기가 뭐예요? 투기? 투기. 근데 저는 투기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를 글자 그대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투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나라 지금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에 투자 안 하고 부를 일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예. 거의. 그런 거를 본다면 본인이 부를 일구고자 한다면 분명히 부동산은 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거를 싫다고 마다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들을 계속 원망하고 안 좋은 생각만 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투기 그러면은 이제 우연적 요소에 기대는 걸 투기라 그렇죠. 그러고 네. 투자는 나름 이제 계산을 좀 하는 건데 예. 실제로 근데 그 선물 투자 주식보다 더 상위 레벨인 선물 투자 예. 같은 경우도 선물은 그야말로 투기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번에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 걸 대비해서 밀농사가 안 될 거니까 밀을 네. 미리 선 좀 쳐놓고 그랬는데 태풍이 하나도 안 와서 호황이면 사놓은 밀가루 값이 떨어져 버려서 나가요. 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선물 투자고 이번에 왜 그 당시에 첫해원인가 SK 예. 거기도 1,000억 원인가를 선물 투자해서 날렸다고. 그러니까 주식보다 상위 레벨의 투기성이 강한 지역이고 그냥 그런 거가 있고 주식은 투기 아닌가요? 우연적이지. 더 투기죠? 더 투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 투기인데 더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하죠. 경매보다도 훨씬 많이 하죠. 네, 훨씬 많이 하고 또 주식을 공부 엄청 하대. 뭔 그래프 보고 막 그러대. 제가 보니까 경매 저도 공부를 했지만 네. 주식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저의 한 100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고시생처럼 파잖아. 근데 돈은 저보다 못 법니다. 그러니까 남의 회사 사장도 모르는 걸 지가 파서 어쩌겠다는 거야? 판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맨 땅의 헤이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공부도 보면은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느 책 보고 돈 벌었다더라 아니면 뭐 누군가 돈을 벌었다더라 그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그러니까요. 교과서적인 걸 보고서 해가니까 음.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나도 무지야. 그러니까 실제로 원인을 항상 보면 말은 표현이 무지지만 가장 적나라한 표현은 무식한 거지. 그렇죠. 아니 이상해. 나는 그런 거가 왜 저렇게 되지도 않는 공부하고 막 카페에 보면 막 60만 70만씩 회원이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경매 쪽은 보면 회원 끼켜봐야 10,000명도 안 돼. 그리고 활동도 안 해. 글 한 번 쓰는 사람도 없어. 그런 게 어떻게 이상하죠. 보면은 그 언론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솔직히 뭐 부동산이나 경매 쪽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좀 등한시하고 주식은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그 돈 못 버는 네, 논문 그룹이 이제- 전문가래. 그러니까 뉴스 때마다 주식 동향 해주잖아. 그렇죠. 뉴스 때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랬잖아. 뉴스 때마다 9시 뉴스 일기예보 끝나면 예. 이번 주 부동산 그 법원 경매 동향에 대한 거를 10분씩만 내보내면 법원 경매 드글드글 차버릴걸? 그렇죠. 주로 주식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실제 그래요. 법원 경매를 우리 그 광주 쪽에서도 겪었던 거지만 사업자가 우리가 부동산 대출할 때도 보면은 은행 쪽에서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자기들 주수입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법인이 뭘 한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은 안 해준다 또. 대출의 그 금기 업종 중에 부동산 법인이 꼭 들어간다. 왜 그런가요? 지들은 거기서 돈 벌어 먹으면서. 저희 때문에 돈 버는데. 은행에 주식은 담보대출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 경매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보면은 나는 그때 간단하게 한마디가 그래서 내가 어디 특강 가면 항상 하는 소리가 도매시장 아니냐. 그렇죠. 도매시장. 싸게 산다고 못 알아들어. 네. 못 알아들어. 네. 도매시장이다 그러면 아 그래 거기까지 살짝 알아들어. 네. 그러면 동대문 남대문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 이런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도매니까 돈 버는 거 아닌가? 도매면? 도매라는 이유만으로도. 소매상이 망해도 도매는 돈을 도매는 벌지. 어떤 뭐 식으로든지 간에 소매 몇 명만 잡으면 지하 본전치기 하니까. 그렇죠. 그런 간단한 논리를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이제 경험한 사례로는 예. 예를 들면 2억짜리 1억에 샀어요. 예. 그럼 1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차액이. 예. 그러면 야 너 돈 벌어서 좋겠다 이래. 예. 정작 법원에 가서 경쟁 입찰을 해서 1등 했어 지금. 예. 자기도 고민하고 얼마 쓸까 고민해서 딱 했어. 음. 그러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예. 돈 벌었지? 그럼 뭐 이게 뭐 돈 번 거냐? 이런. 아, 이유가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팔아야 돈이지 않냐. 그렇죠.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진짜 그러더라니까. 음. 팔아야 돈이지 않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쇼크 먹었어. 자,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팔아야 돈이지.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때 그래서 야 그럼 삼성에 그 삼성그룹이 비자금 만들려고 그 그림하고 도자기 투자하는 건데 그림 하나에 50억 60억씩 하는데 그 종이 쪼가리에 그 색깔 좀 칠해놓고서는 그렇죠. 그런 거는 왜 살까 그 사람들이? 팔아야 돈인데 그렇죠. 그것도 얼마 올랐다 그러고 막 팔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지 막노동꾼의 심리. 네. 내가 오늘 일해서 오늘 일한 만큼의 돈을 받으면 받아야 돈인 되니까. 거고 그냥 한 어음 같은 것처럼 6개월 있다 돈 준다 그러면 돈이 아닌 거야. 아, 그렇잖아. 어음은 6개월 있다 나오고 채권 투자도 투자해놓고 5년 있다 받고 그런 거는 이해를 못 해버리대. 그러니까 근데 걔가 뭐 했냐면 주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주식한 사람들의 간파. 속성이 그렇게 이제 좀 그릇이 얇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팔아서 오늘 나와야 되는 어떤 노동꾼의 심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가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렇죠. 그쵸? 네. 대다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잘 사는 사람도 주식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번 돈을 주식으로 갖고 오더만. 그렇죠. 그랬다가 망하고. 제 주변도 뭐 주식 한다는 사람들 많지만은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없어요. 내 주변에도 없고. 근데 경매에서 돈 번 사람 많죠? 아, 많죠. 많죠. 네, 바로 이렇게 돌아봐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도 왜 구라라는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저런 것 같아요. 경매라는 거는 일단 좀 접하기가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어려웠었고, 접하는 순간 자기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단지 그냥 책 한 권으로서 뭔가 해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어려움을 느끼고 좀 누가 딱 터 닦아 놓은 검증되지 않은 주식으로 많이 전향이 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단지 경매는 좀 어렵고 누군가 피해를 많이 본다더라라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런 글이 의아스러웠던 게 그 사람의 표현이 그냥 12조가 아닌 느낌이었다고. 표현이 솔직이란 말을 쓰면서 네. 네. 솔직히 경매로 돈 벌었다는 건 구라 아닌가요?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솔직이란 어떤 그 어조어투라든지 보면은 얘는 단순 비난형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접하긴 접했을 것 같은. 그리고 경매가 그렇게 싫고 솔직히라는 마음속에 표출할 정도로 아니라고 느끼는 확신범인데 그렇죠. 근데 왜 경매 팟캐스트를 듣고 경매 팟캐스트 들은 사람 중에 팟빵에
글 적는 나를 아는 사람도 소수인데 그렇죠. 굳이 기어이 와서 적는 것도 모순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애를 가지고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 거기다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거 글 남긴 사람의 뭐 일가족 중에 누가 경매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혹시 다른 데서 또 염탐식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내가 생각해요. 보기에는 네. 그 경매로 이제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경매를 아는 놈이야? 네, 저 한번 좀 이렇게 교육을 받든가 이거 접근을 했었는데 이건 뭐 손해만 봤다. 큰 재미를 못 큰 재미를 봤구나. 못 보고 돈 버는 게 아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선 그게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무지야. 보통 자기가 무지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용감하죠, 무지하면 용감하죠. 요즘. 저희 팟빵까지 듣고서 그렇게 글을 남겼다면은 그 팟빵을 들어봤다면 무지하지는 않을 건데 또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근데 그러네. 들어보지도 않고 글을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었던 분명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서 너무 돈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어. 그러면 그거를 듣고 본인이 실행으로 옮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아마 지금 저희 팟빵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다면은 그분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아가 되게 강한가 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 들었는데 그럼 경매가 돈이니까 돈 얘기하지 그러면.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요리 프로면은 맨 먹는 음식 얘기 할 거 얘기. 아니냐고. 그렇죠. 경매는 돈 얘기니까 돈 얘기하지. 돈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가 아닌데. 그냥 돈은 빼고 땅 얘기만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잡담하잖아. 네. 그치? 그래,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거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손에 안 쥐었다는 거, 서류상에 남아있는 그렇죠.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네. 내가 돈 번 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수행자처럼 차분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경매를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네, 하지 마라. 너는 안 맞는다. 실제로 그 친구가, 오피스텔로 1억 가까이 차익을 남겼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을 소매로 산 거예요. 네. 1억 얼마에 샀다가 2억 얼마에 팔았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도 그랬어. 그러면 너는 1억 얼마에 샀을 때 그 금액으로 부동산에 내놨니? 네가 내놓을 때 2억 얼마에 인상된 금액으로 부동산에 내놨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2억 얼마에 내놨다는 거야. 야, 그러면 네 손에 들어온 돈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너는 1억을 올려서 내놨냐? 그건 그렇죠. 네 느낌이 올랐다는 느낌 아니었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대부분 아하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건 그거라는 식이야. 그거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네요. 근데 그런 애가 대기업 다녀. 어. 그런 애가.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했지. 이 수준이구나. 직장인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돈 못 버는 직업군들이 딱 정해져 있다. 은행원, 그 다음에 공무원, 선생, 요렇게. 그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뚫고 경매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지금 PT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태반은 안 된다. 태반은. 그렇죠. 태반은 그 틀을 못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은 막는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안 믿는 유형이 있고 강제적으로 누구는 돈을 다 망하는데도 기어이 주식을 하는 놈이 또 있고 그렇죠. 참 이게 비논리죠. 근데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직장도 보면 그 직장 생활 속에 파묻혀서 그 틀을 깨고 나오기가 힘든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아침에 그렇기 출근해서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매일 하는 얘기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그럼 나는 그냥 이런 시내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막연히 자기 직장이 최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죠. 거의 틀에 갇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틀에서만 생각을 나는 하는 근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쵸. 왜? 이번에 지구가 생겨서 지금 처음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부모님 세대도 네. 다녔고 우리 영화 보면 수많은 외국에도 있고 또 우리 벌써 내 세대만 해도 IMF 겪으면서 대량 네. 정리하고 있었고 그렇죠. 얼마 전 2008년에도 뭐 쌍용 사태 뭐 하고 다 요즘에는 그 직장이 금방금방 잘리는 거는 다 아는 상식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틀에 갇혔다라는 거는 그 벼룩 같은 건가? 그 벼룩이 왜 점프 높이 하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딱 지어 놓으면은 몇 시간 지나서 뚜껑을 열어놓으면 벼룩이 하도 뛰다가 대가리를 부딪히니까 그 이상 뛰면은 몸이 아픈 걸 알고 계속 안 뛴대잖아. 아, 그잖아. 1m씩 뛰는 벼룩도 네. 한 30cm짜리 딱 가다 놓고 몇 시간 있으면 그 다음부터 30cm밖에 안 뛴대. 네, 아프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저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 같은데. 네. 제 얘기하는 것.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계속 아니한 생각만 하니까 네,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거기서 그냥 자기 논리적으로 만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처한 상황에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보면서 그냥 만족을 느껴버리는 거죠. 안주, 그럼 안주 거기에 하는 안주해버리는 거죠. 귀차니즘. 예, 그런 것도 생각하기도 귀찮고. 많죠. 예, 그렇죠. 나이 들어서 배우기도 귀찮고. 예, 아주 무서워지는 거. 그 다음에 무서운 또 모험하자니 옆에 음. 부인을 설득할 힘도 없고. 네. 그렇죠. 굳이 뭐 어려운 거 갖다가 욕먹느니 네. 안 하고 만다. 예. 어. 그래서 저도 멋진데? 멋진데?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해 보면 예. 그 경매 얘기를 꺼내 보면 음. 대부분 그건 뭐 돈 돼? 이제 경매는 끝났지라고. 끝났지 생각- 이런 논리도 예, 있어. 많아요. 어. 근데 끝물이다. 정작 그 사람들은 경매를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멋진데? 어쩔 때는 전문가들이 천지야. 웃어버리죠. 거꾸로 전문가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내가 거 보면은. 내 말이 틀린가? 그래, 그런 게 있어. 나한테도 물어볼 때, 경매가 요즘에 호황이고 공부하는 사람 많이 넓어졌는데, 네,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있대. 네. 왜일까?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경매가 그래도 음. 많이 알려지고 음, 또 많이 이렇게 또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너무 경쟁이 세지 않냐 그런 이제 오해를 하시죠. 그 저 질이 또 틀리잖아요. 교육의 질이 틀리니까. 경쟁이 아무리 세도 들어갈 놈 들어가죠. 그렇죠. 뭐 서울대 네. 들어갈 놈 가고 대기업 들어갈 놈 다 들어가고 공무원도 선생도 경쟁 뭐 엄청나도 들어갈 놈 들어가. 그러니까 붙을 놈 붙는 거지. 경쟁 세다고 뭐 지가 먹을 밥이 없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수들의 경쟁만 센 거죠. 그렇지. 네. 바로 그거야. 경매가 보면은 그런 질문할 때 내가 뭐라 하냐면은 경쟁 이런 건 나는 관심도 안 가져봐요. 실제로 우리가 실무 교육할 때도 예.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 그래. 네, 왜냐면 1등은 혼자만 돈 먹는 시장에서 그렇죠. 1등 노릇만 하면 되지. 그렇죠. 왜 남까지 따져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먹을 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은 들어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앵꼬가 나거든. 맞습니다. 결국은 그 시장을 또 나가게 되는 원인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야. 지금 우리가 갖는 게 이제 특단의 대책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매로 그 대박을 하는 거를 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봤을까? 저는 제가 주변에 네.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음. 경매를 첫 투자했어요. 근데 뭐 교육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가 투자해서 자기 자본금 그때 2,300만 원인가 투자가 됐죠. 네. 뭐 보증금 받아서 제가 하고서 2,300이 묶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시세 차익이 한 2년 뒤에 한 1억 정도 났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정도면 일반인이 대박이라고 대박이지. 보는 거죠. 1억을 모으려면 8년 걸리는데. 그렇죠. 그죠? 예. 100만 원씩 8년. 예. 9년인가? 9년인가? 8년이죠. 8년 되면 8년. 9,600이니까. 예. 그러니까 나도 보면 옛날에 인천에 샀을 때 2,200에 주고 산 걸 1억 2천에도 팔고 그랬어요. 예. 인천에 빌라들이 막 경매로 폭탄처럼 쏟아져가지고 막 2, 3천대 주웠다니까. 그때 사람들은 떨어졌으니까 안 사대. 이상이 떨어질 줄 떨어지니까 안 알고. 사대.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래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안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계속 하향세면 자기가 사고 나서도 하향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또 오른 뒤에 또 괜히 후회하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저 큰 돈 버는 거는 부동산이 정말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제 주위에는 뭐 경매로 돈 번 사람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부동산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거는 솔직히 돈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뭐 기회가 생겨가지고 부동산으로 투자하면은 목돈 버는 사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경매는 더 도매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매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해. 그 자기 능력대로 보는 거고. 그렇죠. 능력만 있으면은 진짜 지금 우리 그 본사 건물만 해도 한 번 사서 수십억 차이게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런 거가 분명하게 흘러다니지만 버는 놈은 없어 또. 맞습니다. 경쟁자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우리가 여왕벌이 그 수정을 하려고 할 때 네.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며. 예. 그러면 일벌들이 이제 막 쫓아가. 네. 근데 그 중에서 힘이 제일 센 놈만 남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원래 여왕벌이 일벌보다 몸집이 세니까 날개 네, 힘도 그렇죠. 좋다고. 네. 그러니까 쫓아가는 정령남을 만나는 거거든. 근데 위에 높이 가면 갈수록 경쟁자는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치? 네. 그러니까 큰 물건의 경쟁자는 죽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때 큰 네. 물건을 도전을 하라. 네. 그런데 내 돈이 작은데 어떡합니까? 융자를 끼우면 큰 물건처럼 되네. 그렇죠. 그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융자도 참 할 얘기 많은데요. 융자에 대해서도 지금 네. 보면은 그 경매에 대한 거부감의 1위가 융자가 포함이 네, 되죠. 그렇죠. 빚진다. 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뭐 조만간 오늘 오전에도 그 저희 그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제 미국에 금리 인상된다던데. 예. 이런 거. 예. 그런 얘기들이 안 그래도 요즘에 인터넷에 솔솔 나와요.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집 사면 안 돼라는 또 그 집,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 놈들은 뭐 그리 논리를 많이 내세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집 없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지. 뭐 자기나 집 안 사면 그만이지 왜 남도 못 사게 하대? 사면은 배가 아프니까. 올릴까봐. 그러니까. 네, 남이 올릴까봐. 그래서 사촌이 땅 사서면 배 아프다며. 네. 그래서 참 오지랖 돈 없다. 지 돈 없는 거면 지만 없으면 되지.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융자에 대한 어떤 고금리,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당장에 여러분들도 금리 때문에 질문 들어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금리 때문에 고민하면. 경매 투자에 대해서 네. 고민하면. 좀 이따 고금리 오는데 금리 지금 부동산 사야 돼요? 이러면. 그러면 금리가 높더라도 그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저희가 그 금리를 감안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은 인상되는 시점에 내가 살 때는 그때 시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금리에 맞춰서 예. 제할 거 제하고도 먹을 게 있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서 금리가 오를 거를 고민하는 거.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안 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많은 당연히. 거죠. 왜냐하면 언제 진짜 올지 말지 모르는 그렇죠. 와중에. 네. 그리고 또 뭐 금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높은 거고 어느 시점이 낮은 건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어디 누군가 정해놓고 뭐 몇 프로대가 높은 거야 몇 프로대가 낮은 거야라고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아침에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길래 아이고 옛날 노무현 때는 내가 8에서 10, 10일까지 써봤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랬죠. 돈 벌었어. 그때 더 돈 벌었어. 그때가 기본적인 대출이 개인 대출이 6%대였고 나는 법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8. 나는 아유 이자가 10이어도 세지는 줄게요. 줘. 근데 보세요. 8, 10 그럼 되게 큰 차이 나오잖아. 네. 그럼 2% 차이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2억을 빌리면 2%면은 1년에 400 차이야. 그렇죠. 한 달에 30만 원. 네. 사업하는 데서 400은 돈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짠돌이처럼 막 0.2가 싸네 뭐니 이런 네. 사람들이 꼭 그런 있어. 사람 많죠. 있어. 네. 버는 돈을 생각 안 하고. 그릇이 작으니까 그릇이 작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작은 물건만 사고 인생이 거기까지 쫑치는 거야. 그 제가 주변에 봐도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예를 들어서 80% 대출해 주는데 6% 이자다. 근데 70%는 뭐 4.5%다. 근데 자기가
나중에 재투자를 위해서는 80%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도 받아야죠. 불구하고 음. 낮은 이유를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묶여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 많이 봤죠. 그러네요. 10%만 해도 몇 천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면 가만있어. 80%면 1억짜리라고 보고 8천일 때 6%면은 1년에 480만 그렇죠. 원이고 8천일 때 4.5%면은 얼마죠? 5 잡으면 400인데 얼마 차인가? 계산해 보세요. 4.5 8천일 때. 그러니까 1이면은 80 40만 원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360만 원 정도 되겠구만. 그렇죠. 그러면서 70%를 받아버리니까. 70%대. 예. 70%대 4.5 해보세요. 7, 4, 28, 7, 5, 35. 315. 그제? 315. 예, 그러니까 8천일 때 6%를 받으면 480이고, 그렇죠. 7천을 받으면서 4.5 하니까 315야. 그러면은 실제 차이가 170만 원 차이가 안 나고, 그렇죠. 그럼 한 달에 11만 원, 12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1만 원 돌 주려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지. 근데 그 1,000만 원으로 실제로 보면 월 20만 원씩 나오는 물건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까지 안 돌아간다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안 된, 즉 그것도 또 아까 무식한 거네. 그러니까 뭐든지 돈 못 버는 거는 무지야. 통상 보면 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돈 못 번 경우 못 봤어. 대부분은 그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엄청 똑똑한 의사인데 돈을 못 벌어. 돈 버는 분야는 무식한 거지. 그잖아. 그렇죠. 그거는 돈 버는 분야는 무식한 거야. 우리가 박태환이가 수영은 1등 할 줄 몰라도 마라톤이나 달리기 하면은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서 돈 버는 곳에는 돈 버는 어떤 똑똑한 능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일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예.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마 이제 제가 알 때는 제가 이제 가와만사성이라고 그 책에다도 썼듯이 집의 어떤 통제, 그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할 때 그렇죠. 그 수신하고 제가까지 해야 되는데 집을 다스리지 못한 경우들이 또 있죠. 그게 많죠. 대표적인 실패 원인 중에 있어요, 진짜로. 예. 네. 컨설팅 하다 보면 자기 그 며느리가 엄청나게 물건을 이제 골라서 해요. 그래가지고 입찰하기 하루 전날에 예. 시아버지가 그 집을 가보자 그래. 아, 시아버지가요? 시아버지가. 아. 왜냐면 며느리랑 아들이 살 집이니까. 예. 딱 보고 하지 마라. 이거 안 좋다. 그냥. 이건 동양인이 남양인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향이 안 좋다. 예. 안 한다니까. 이게 내가 왜 컨설팅만 직업으로 하는 애들이 배고프다 하는지 알겠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유동적이야. 예. 그냥 잠바람만 불어도 기우겨우다는 그 나룻배 신세여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너울너울 춤추는 광대짓을 하는 거야.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컨설팅의 핵심은 교육이라. 맞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를 교육해야 되냐면 컨설팅 고객과 고객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교육 대상이야. 그게 쉽지가 너무 않죠. 힘든데. 힘들지. 너무 힘든데. 그래서 큐브 같은 학습지가 필요해. 그렇죠. 네, 그 책을 들려줘서 공부 좀 해라. 네. 그냥 뭐 컨설팅만 시키는 게 아니고 무료로 교육까지 시켜야지 가능한 그렇죠. 논리 이게. 네. 그죠? 그러니까 특히 가장 센 거부하면은 주로 부인들의 거부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거부- 제 옆에서 거부 없었어요? 최고 가까이서 살아가고 살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인데 음. 그 와이프가 반대한다고 하면 아마 다 흔들릴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그렇죠. 흔들리죠. 다 흔들리죠. 한 집안에서 이제 살붙이고 사는 그런 동반자인데 동반자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면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설득 기술이 없잖아 별로. 그렇죠. 적당하게 해서 말 안 들으면 소리 올라. 네, 그러다 싸워. 저는 정말 그 입문할 때 또 희편이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
브리핑했다고 애들 그랬잖아. 방에 있는 그 화이트보드를 떼다가 그 응. 거실에다 이제 설치를 하고선 응. 동생들하고 또 이제 집사람 앉혀놓고선 정말 3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어요. 이걸 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그랬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있고. 쉬는 시간 없었어요. 풀로 갔어요. 그냥. 50분에 10분씩 쉬어줬어야 돼. 또 막 열내도 막 목소리 막 크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브리핑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응.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도와주겠다. 근데 알아듣던가요? 알아들어요. 근데, 설득력이 있나 봐. 나이가 좀 젊어서, 아직은 음. 젊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이 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응. 좀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아직 부모님까지는 조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얘기는 했는데, 벌써, 경매하면 망하는 그 얘기해요? 길이야.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벌써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언비를 누가 만들어서 뿌리나 제가 봐. 보기에는 희한해요, 한 정말. 연세가 평균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80% 이상이 55세,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직장에서도 정년퇴직 앞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대화해보면 응. 와서 말리죠, 저를. 야, 너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래서, 아니, 혹시 그런 거 뭐 안 좋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기해. 막연하게.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그냥 들리는 걸 이제,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얘기를 하죠. CF를 한번 때릴까, CF? CF 때리면 효과 볼 건데, 그렇죠, CF. 뭐, 유명 여자 배우라, 네. 뭐, 이렇게 해서, 경매 사랑에 푹 빠진 거야, 전지현이가. 진짜 네. 언론에서 그 아까도 뭐 얘기 나왔지만 언론에서 그 마지막 방송에 이제 그 주식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지 말고 경매 얘기로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하는 그거 뭐 매일 그렇게 막 방송 내보내도 네?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근데 불편한 문제는 생각 안 할 텐데. 경매는 재산을 안 날리는 거가 분명하고, 그렇죠. 또 경매는 투기도 아니고, 네. 은행에 돈 찾는 거고 정부 자금 돌려받는 어떤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나라에서 하는 거죠. 명분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 그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하나 있는데 내가 네. 그랬어요. 우리 내가 나를 2달이든 3달이든 고정 프로를 어디 진짜 뭐 한 30분씩만 출연시키는 데가 있으면 네.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사람은 내 의식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딱 하는 말이 부동산 경매 딱 이러면은 이 언론에서도 금기열하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뭔가 가르치는 뭘까? 데가 있는 것 같아. 저기 지배층에서 우리만 해먹자. 그죠. 뭐하러 근데 우리가 불편화시키냐. 하니까 싫은 거야. 자꾸 이렇게 대중화되면은 그렇게 수익을 많이 이제 그 서민들도 그런 이익을 보니까 지배층에서 이거는 숨기자. 그러니까 금기시키자. 나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아마 투기랑 얽힌 어떤 관념이 혼합된 건가? 그래서 저는- 투기는 안 좋다는 국민들의 그렇죠. 어떤 거부감이 네, 거부감도 있죠. 경매를 띄우면 그걸로 인한 어떤 시청자 게시판에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 PD 목도 왔다 그렇죠. 갔다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지. 아, 그런 것 상대방이 같아. 그럴 수도 그런가. 있겠네요. 근데 옛날에 그 김용만인가 했던 프로에 보면 뭐 부동산 고수니 네, 많이 주식 있어요. 고수 막 나왔잖아. 예. 근데 그거 따라서 부동산 고수 따라해서 김용만이 다 피해봤다며. 근데 왜 나는 이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는 걸까? 그러게요. 다 보면은 다 길이 있는 것 같아. 응? 그치?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부정적인 의식들은 사실 보면은 원인이 되게 많고, 지금 우리 지사장 중에서도 그 부인의 어떤 반대 시련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보니까 논리로 설득이 안 되더만. 논리. 그렇죠. 안 되죠. 논리, 뭐, 대화 이런 건 안 돼. 왜 설득이 안 될까요? 설득이 안 돼. 그냥 싫은 거야. 이런 아니, 거지.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맞으면은- 싫은 거 있다가 내 말 안 듣는 거가 섞인 거지. 그렇죠. 감정적 업이 네. 거기서 되는 거야. 그게 아마 음. 부인을 내가 설득을 안 시키고 남이 설득을 시키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정적인 게 격해지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더 악화가 되고 와이프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저 같은 경우
제가 아마 그 와이프만 안 치고선 브리핑을 했으면은 아까 저 원주 지사님 말대로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동생이 아주 또 기막히게 그 찰나에 놀러 왔어요. 네, 떼정 안 오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놀러 왔어. 두 명이. 그래서 얘네들을 또 한번 좀 이용해 보자. 여러 명한테 얘기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다들 설득에 넘어오더라고. 그때 설득 그때는 이제 논리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된 거죠. 어떤 논리? 그러니까 뭐 경매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그 이제 그 투자성이나 그리고 뭐 적은 돈으로 그 이제 그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그런 월급쟁이의 처한 상황 앞으로의 10년 후에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나름 목차를 짰네. 그렇죠. 네. 그지만 그래도 지금 내 가장 현재 상황 앞으로의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의 눈빛이 탁 흔들렸던 단어가 있을 거 아니겠냐고. 단어나 문장. 좀 외워서 쓰게. 월 생활비 400? 그걸로 했구나. 네. 지금도 저기 친구들한테 얘기한대요. 나 조만간에 월 400 저 생활비 받기로 했어. 그래? 네, 그런 얘기해요. 천만 원씩 준다고 그러지 왜 그랬어? 이왕 구라칠 거. 꿈이라도 좀 세게 쉬게. 아유, 또 비자금을 또 조성을 해야 돼서. 이거 듣는 거 아니야? 응? 듣는 거 아니야? 네, 이거? 그래서 그 세 명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무슨 돈 버는 것도 남을 설득하면서 벌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자기 거죠. 혼자 가면 되지.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평화라는 게 그냥 안 싸우니까 평화라고 하지만 따지고 그렇죠. 보면은 가난한 평화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문제를 떠안는 네. 평화.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 같아요. 나 같은 경우도 경매 처음에 90포기하고 한다 할 때 예. 부모님이 다 반대했어요. 그렇죠. 네,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나는 반대라는 단어를 쓰기도 뭐한 게 그냥 반대한 게 아니고 그냥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거지. 나는 그런 의견을 일고를 하지 않으니까 네. 아예 뭐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았어 처음부터. 왜냐면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예를 들면 그렇지. 어차피 지금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뭐 내가 하는 거 내 맘이지. 네. 그렇죠. 이런 것 같아. 경제적 독립이 첫째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지배를 당하면 자기 발언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죠. 약해지는 거야. 네, 근데 나는 그런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저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반대로 가면은 돈 벌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 그건 왜 그랬을까요? 대중들이 하는 거를 하면 안 되지 현재 않습니까? 가난한 그렇죠. 가난한 현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해내는 논리는 그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 반대로 가면 돈을 벌겠구나. 네. 나 그 생각을 타겠다니까. 그래서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지금도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떠들어봐. 네. 그래 놓고 얘가 돈 못 버는 애한테도 떠들어봐. 네. 얘가 하지 말라 그러거나 비관적이야. 되겠구나. 진짜요. 한번 그 논리 써봐요. 주위에 비관적인 진짜. 사람을 한 두세 명 만들어 놔야 비관적인 돼. 사람이 옆에 있어요. 많아요. 그래야 돈 벌어. 그래 놓고 물어볼 사람들 많아. 던져봐가지고 걔네가 반대하면은 되는 선거. 거야. 되는 거야. 돈은 그 반대 있어. 그럼 찬성하면 바로 접어야겠네. 바로 접어야 돼. 그 다음으로 접어야 돼. 써먹어봐야지. 진짜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나는 그 전략을 지금도 써요. 계속 써. 그래서 남들은 그러거든. 이제 네. 부모님들은 돈 얘기 함부로 어디 가서 하지 말고 그렇죠. 어떤 사업 아이템도 감춰라 그러는데 네. 일부러 떠들어 봐요. 일부러. 네. 막 떠들어 볼 때 그 사람들의 반응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템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때 그 농담으로도 하지만은 실무 기술을 100% 오픈해도 못 써먹어.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그 사주팔자, 본질적인 그 사람의 마인드, 그렇죠.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지 부모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고집이 있거든. 그렇죠. 그 고집 때문에 넘어서질 못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요. 근데도 왜 일정 부분만 오픈하고 나머지는 안 하냐면
다른 놈이 베껴다가 지 것처럼 풀까봐.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많죠. 뭐 핸드폰 엄청 베껴다 풀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자기 거라고 하듯이 예.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음. 그래서 아예 이제 부자 마인드까지는 까보고 실무에서 일부만 딱 까는. 그 이상을 딱 까는 순간 우죽순처럼 생길걸? 그렇죠. 통제가 안 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집안의 반대, 부인의 거부, 또 막연한 그 부동산에 대한 혐오감. 그쵸? 실제로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진 사람한테 사장님하고 굽힌다는 거.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네. 우리 그 인천 지사장이 이제 경매를 처음 해서 다가구 열 몇 세대짜리를 예. 낙찰받은 얘기 들었죠? 예. 네. 또 김국동 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송국에 예, 장사를 하다가 처음 부동산 경매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세대 다가구를 산 거죠. 그래서 1층, 2층 사이에서도 이제 자기 거니까 그 뭐예요? 빗자루로 이렇게 탁 건물을 닦고 있었는데 네. 2층에 사는 그 직업이 꽤 괜찮았나 봐. 아저씨가 아. 괜찮은 선생님인가 뭐 출신인가 봐요. 네. 그래서 딱 나오더니 아우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왜 네. 지나간 거야. 그랬더니 나보고 저런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한다 이거. 집주인인데. 그때 뭔가 내가 경매에 보람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혐오감이 있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해도 부동산 가진 놈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장사 잘 되고 좀 맛집 멋집이어도 부동산 사장이 나가면 나가야 돼.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나가가지고 다른 장소에 열면 또 손님이 그렇게 안 와. 그 운명은 다 부동산에도 있단 말이야. 터져 터. 그렇죠. 그 터가 좋은 거지. 그래서 그 부동산 몫이 네, 몫도 그렇게 좌우를 좋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을 사거나 부동산 건물을 그렇죠. 산다? 네. 그런 건데도 부동산을 싫어하는 놈들이 싫어요. 있어. 많죠, 그런 네,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순, 어떤 패배감, 컴플렉스를 포장하는 거. 이 방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그래서 생각한 게 그때 우리 협회 그 이념 중에 하나가 미신 타파를 하나 걸었어요. 예. 미신이 너무 많은 거야, 이 계통에. 많죠. 근데 그런 애들은 또 귀신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한다? 진짜 있는 얘기 해도 그래. 그죠? 그 다음에 무지로 인한 경매 피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공부를 좀 덜 해서 생긴 거죠. 예. 무지해서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다가 별로 아닌 컨설턴트를 만나서 손해보는 경우 되게 그렇죠. 많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많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 마지막에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든 게 막연히 피해자 편에 든다. 이런 표현들. 집주인. 예.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집을 뺏는다. 그렇죠. 항상 난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경매하면 남의 집을 뺏는 거 아닙니까? 딱 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뭐 부동산을 경매로 얘기. 매입을 하다 보면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임차인들이 뭐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모두 다 못 받는 경우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낙찰자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그 사람이 무식한 거야. 샀으니까. 그렇죠. 무지한 거죠. 응.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은 당해보지도 않았지만 자기 딸 자식이나 언니 오빠들이 그런 상황을 처했기 때문에 단지 경매를 하면 참 나쁜 짓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또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경기도 인재개발을 갔을 때 네. 경매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들었어. 근데 내가 녹음해놓은 거 네, 있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젊어요. 예. 둘 다 젊어. 영감도 아니야. 네. 근데 젊은 남자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을 뺏고 쫓는 거 아니냐. 그랬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설명하는 논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네. 뭐라고 내가 얘기했냐면 경매 사자 관계를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논리라고. 경매의 시발점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시작을 했고 네. 채권자는 통상 90% 이상이 은행이게 마련이고 그렇죠.
은행에는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 돈을 띄는 순간은 정부 자금이 많이 날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은행 돈이 띄인다는 거는 대출 구조를 왜곡시키죠.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안 안 주려고 할 빌려주는 것이고 거. 그렇죠. 그럼 나라가 기업들이 부실화가 되는 것이고 경제. 그렇죠. 네. 그리고 서민들이 빌릴 데가 없어. 옛날에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게 전당포였고 그렇죠. 그잖아요. 집에 있는 밥솥 갖다 맡기고 네. 반지 껴서 몇만 원 융통했어. 네. 네. 근데 그 밑에 시장이 사채 시장인데 사채 시장이 너무 악랄해서 피해자가 생기니까 서민금융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용대출이라는 개념으로 네. 은행들이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은행이 죽어버리고 돈 빌려준 걸 꺼려 하면은 당연히 그 서민들이 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빌려줘야 해. 예. 서민들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대신 회수도 유연하게 돼야 돼. 네. 네. 그게 경매라는 제도죠. 그렇죠. 그러면 회수가 유연해야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국가라는 기관이 사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게. 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당신은 공무원이죠? 예.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나라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맞잖아. 정부가 사법부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민사집행법을 통과시켰고 네. 경매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 경매 제도에 일조를 할지는커녕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냐? 그래서 당신이 왜 월급은 거기서 받고 왜 경매 그 국가 하는 짓을 방해하느냐? 네,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네. 웃어버려. 맞잖아. 네. 그렇죠. 응. 그럼 우리는 경매쟁이는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고 그렇죠. 또 나라에 부동산을 도움을 사줘서 주고. 또 세금도 주잖아. 그럼요. 재산세도 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니까 전세 월세란 대란이 있으니까 내 집에서 전세를 한 칸이나 더 내주니까 나는 국가의 굉장한 공로자지. 그렇죠. 네. 칭찬받아야 될 사람을 왜 욕하냐고. 우리 다 표창장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딱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갖다 쓰고 또 독촉을 하더라도 내 집은 온전하게 지켰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없어. 거죠. 근데 그런 논리를 비호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반박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대1 관계면은 어떤 그 모순을 타파를 해줘서 질문으로 모순 타파하는 것도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질문으로 좀 타파를 해주면은 그 사람의 어떤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덕이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맨날 돈도 안 나오는데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잖아. 네. 광신자 아닌 사람 만나는 것만큼 기운 빠진 일이 없거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장시간이지만은 나름 예.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사례들 예. 거기에 대한 나름 어떤 그 해결 논리 예. 이런 것도 좀 대화를 해본 것 같죠. 예. 예. 그러면은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주제가 고갈된 것 같은데. 먼저 한 얘기 딱 하고 하나로 가벼운 주제 하나 던져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가벼운 주제. 뭐, 제가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로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좀 효율성이 있는가에 네.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그 논리만 가지고도 네. 한 시간 우리가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다음 시간에는 아.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예. 지금 뭐 짧지만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음 시간에 우리 토요일 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요일 날 주제로는 소액 투자에 대한 궁금증 푸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우선해야 되고 등등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우선은 아까 그 질문이 1,000만 원 가지고 예. 어떤 질문이었죠? 다시? 이 소액 투자는 음. 어떤 종목의 물건에 투자를 해야 네. 어떤 물건이 물건. 있는가? 그렇죠. 어떤 물건에 투자는 자. 좋을까? 만약에 그 사람들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이 돈이라는 거가 보면은 그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치가 있어. 예. 네. 1,000만 원이 아무리 힘을 써도 1억만큼 힘을 못 써.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뭐 한 3000cc급이 최대한 밟아도 5000cc급 최대한 밟은 건 못 따라와. 네. 본질적인 태생적 한계. 네. 예.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최대한 폭발력을 갖는 어떤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구조죠. 그렇죠. 그럼 폭발력이 있으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1,000만 원이 한 번 나가서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여러 번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역할을 좀 하다가 죽어야 되잖아. 네. 응. 어차피 1,000만 원이 무궁무진한 무한 에너지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서 에너지가 감가되면 0으로 향해 가게 돼 있어. 그렇죠. 소멸돼 간다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란 돈도 소멸돼 가는 거야. 그렇죠. 재화인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소멸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단박에 소멸돼 버리면 한 건만 하고 말 거고 두 번, 세 번 하면은 세 건째까지 갔으니까 이 1,000만 원의 제 역할을 하다고 죽은 거죠. 그렇죠. 네 건까지 가면 뭐 효도지, 효자. 뭐 네. 5건 하면 충성, 성웅 이순신 되는 거고, 12척 가지고 300석 이기니까. 1,000만 원으로 그러면 그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면, 그게 가장 만만한 게 역시 빌라나 상가 이런 거죠. 그렇죠. 오피스텔은 안 돼. 네. 오피스텔은 왜 안 되냐면 낙찰률이 너무 높아요. 네, 경쟁률이 셉니다. 높죠. 사람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높아지면은 내 돈이 많이 묵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묵히려면은 관심도와 호감이 떨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상가나 빌라죠. 네. 근데 빌라인데 1,000만 원이면 너무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 중에 정상 빌라기보다는 어디 하나 뭐 다리 하나 부러진 빌라,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완전히 뭐 불이 홀라당 타버린 빌라, 아니면 귀신이 엄청 살 것 같은 빌라. 요런 게 1,000만 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선정해놓고 조사하다 보면 얘네 전세나 월세 수준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수준 나오면은 투자 가치가 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세조사 기법이 돼도 되는 거고, 역시 또 한번 PT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나 또는 소액 투자로 돈이 되는가, 예. 다음 주에 아예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예. 한 1,0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우리가 최대로 이렇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어떤 사례도 한번 우리가 모아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예.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죠 목동이 풀이 떨어지면은 아무런 고민도 않고 풀난 곳으로 양들을 끌고 가잖아요. 이동하죠. 그럼 내가 1,000만 원으로 서울에서 못해.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지방 가면 지방 되잖아. 가면 되죠. 그죠? 근데 1,000만 원으로 빌라를 못해, 지방에서도. 그럼 그거보다 더 싼 거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하면 안 돼. 토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 투자 적합한가? 토지 투자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제가 그래서 그런 아까도 것도 해야 돼. 협회장님한테 질문 드린 이유가 이제 이게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를 소액을 가지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토지를 고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팟캐스트에서 토지만 한 놈 많아. 예. 아유, 토지 많아.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아니 토지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제 부산 주변에도. 투자해서 그리고 돈이 묶이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음. 그런 토지에 묶여버리는 투자는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좀 혹시 방송에서 다뤄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모아놔요. 예, 그 부분만 해도 1시간짜리야. 예, 그래서 왜 토지만 가지고 뭐 토지 공투하면서 하는 데도 예, 있는데 많더라고요. 되게 무식한 거야. 되게. 그 토지를 이제 몇 번 낙찰받은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토지를 이제 왜 하냐고 했더니 그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그 학원 강사가 이제 권유를 했대요. 토지를 하라고. 그래서 왜 했냐고 했더니 그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명도가 때문에 없다는. 명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야? 그런 거 그거 많아. 그렇죠. 그게 경매에서 싫어서 명도 피하려고 하는 거. 명도가 싫어서 그냥 편하게 우량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투자해라. 그래서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토지 주제도 되게 관심 있겠다. 네. 주제로. 토지도 꽤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저희 강원도 같은 데는 토지 네. 관심들이 많거든요. 토지는 토지는 주제가 길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단발성하면 소재 고갈이 빨리 오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는 토지에 관해서도 일부러 1부, 2부, 3부 나눌 네. 것도 방법이에요. 예. 또 그러니까 목차를 잘 생각해야 돼요. 명도에 관련 것도 관한에서도 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명도가 그쵸? 되게 명도를 또 두려워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명도에서 그 이제 뭐 집을 뺏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명도를 최고위에서 내가 떠들 때 네. 1시간 반씩 해서 3번 이상 떠들어요. 중요하니까. 원리부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떠드는 것만 가지고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담으로 하면은 뭐 숱하게 떠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시리즈로 중요하고요. 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우리는 요거가 나름 방송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호응도 유발하는 것도 방송의 목적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개념까지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설설 목차를 좀 더 짜서 네. 시리즈로도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하겠고요. 오늘 그 주제로 삼았던 경매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좋긴 한 건지, 또는 왜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것인지, 또 그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도 우리가 한번 토의도 해봤습니다. 물론 해결책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어요. 그냥 돈은 팔자. 그 다음에 본인 수신제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럼 문제는 자기 수신제가 그 집안 사람들 설득하는 것조차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는 열악한 환경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열악한 환경일 때는 이겨내야죠. 본인의 실력이 더 중시되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더 못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어디까지 자기 몫이에요. 맞습니다. 누가 그 거들어주지 못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본인이 그에 합당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예, 노력 못하면 그냥 경매 평생 안 하고 살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